장상피 화생이 그대로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위장 상태는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내 위장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질문에서 본인이 가장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회복의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댓글에 내가 무슨 형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지 답변 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쌤입니다. 환자분들 이제 장상피 화생 처음 진단 받으시고 식단 관리 열심히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커피도 줄이고 흡연이나 술도 끊고 노력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 식단 관리도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줄이시고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위내시경 받고 그 이후에 장상피 화생 진단 또 한 번 더 받으셨어서 막막하셨던 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진단은 똑같았는지 속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 커피랑 음주 그 다음에 이 식단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다만 이 장상피 화생이 사실 일시적으로 생긴 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던 병변이잖아요. 사람들마다 각자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은 장상피 화생을 진단 받으셨어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4가지 유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장상피 화생이 그대로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위장 상태는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조직 변화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내 위장 상태는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증상은 없더라도 조직 상태는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자극과 염증이 계속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쓰림 느끼시고 그다음 역류하는 증상 그리고 명치가 따갑거나 화끈거리고 그다음 맵고 자극적인 음식 먹었을 때 반응이 좀 쉽게 올라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산 억제제 드셨을 때 훨씬 더 반응이 좋게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적인 자극이나 그다음에 염증이 계속 있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위장 점막에 계속 자극을 주는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위염 자체가 활동적인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아스피린이라던가 아니면은 진통소염제를 이제 계속 드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 위장 점막을 계속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가 업무 때문에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음주, 흡연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런 위장 점막을 계속 자극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런 원인들을 먼저 확인하고 반복되고 있는 손상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예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거나 명치가 갑갑한 느낌 그리고 트림이 자꾸 나고 음식에 명치에 걸려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꾸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도 굉장히 조절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음식 자체가 자극적인 것을 떠나서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물고 있고 이제 이 위장이 매 끼니를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유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위장에 음식이 오래 더부룩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부룩해서 식사량을 줄이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체중이 떨어지게 되고 체중이 빠지면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위장의 기능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먹고 회복할 힘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선 유형 두 번째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식사량 자체가 적게 되고 체중이 자꾸 빠지고 조금만 드셔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유형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FM인 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 진료해 봤을 때 나는 고기도 이제 잘 안 먹고 기름진 음식 잘 안 먹고 가공식품 잘 안 먹는다. 근데 뭐 야채라던가 아니면 소화 잘 되는 뭐 생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드신다 하는데 굉장히 정해진 유형의 식단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거 줄이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유형의 분들은 너무 FM으로 하시다 보니까 위장을 회복할 힘을 만드는 음식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위장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점막을 회복할 능력도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장상비 화생을 진단받으셨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소화도 잘 되고 내가 불편한 거 없다고 하시는데 이제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다가 장상비 화생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위장에 불편감이 없더라도 이제 내시경상에서는 이제 장상비 화생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장상비 화생의 위험도는 환자 본인이 불편한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병변의 크기, 정도,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위험 가족력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내 위장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질문에서 본인이 가장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평소 가장 불편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1번, 공복 속쓰림이나 신물, 명치 따가움. 2번, 식후 더부룩함과 잦은 트림. 3번,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4번, 특별한 증상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식사 후에는 어떤가요? 1번,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바로 쓰리고 불편하다. 2번, 순한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씩 위에 남아있다. 3번, 많이 먹지 못하고 식사량이 계속 줄고 있다. 4번, 식사 후에 특별한 불편감은 없다. 세 번째, 장상비 화생 진단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1번, 속쓰림과 역류는 계속된다. 2번,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다. 3번, 체중과 기운이 함께 떨어졌다. 4번, 증상은 없지만 내시경 결과가 걱정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1번, 반복되는 염증과 자극. 2번,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답답함. 3번, 못 먹고 점점 약해지는 상태. 4번, 증상과 관계없이 내시경 위험도를 관리하고 싶다. 여러분, 1번이 가장 많았다면 아직은 자극을 많이 받고 있는 위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아직은 위가 회복할 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증상보다 내시경 결과나 위험도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되는 위입니다. 이게 1번이나 2번, 3번, 4번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 1, 2번이나 2, 3번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유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나 세 번째 유형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내가 어떤 위장의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장상비 화생이라도 현재 내 위장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이 위장 상태에 따라서 치료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상비 화생 진단 받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음주, 흡연 끊으시고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제한되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들도 줄이고 기름진 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실제로 내가 정말 필요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같이 줄어들어서 회복해야 될 재료들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저희는 장상비 화생 진단 받으셨을 때 장상비 화생 진단명에만 집중하진 않습니다. 환자분의 위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고 있는지, 위장의 힘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위장의 염증과 자극을 먼저 줄여야 되는 위인지, 위장의 운동과 배출을 우선 도와야 되는 부분인지, 위장의 힘과 전신의 기력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상비 화생의 진단명은 사람마다 같을 수는 있지만 이 회복의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쓰림형인가요? 아니면 더부룩함형인가요? 혹은 체중이 떨어지는 감소형인가요? 아니면 무증상형인가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댓글에 내가 무슨 형이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지 답변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쌤이었습니다.